어서 오세요. 신반장의 역사다방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궂은데 따뜻한 차 한잔 하시면서 옛날 이야기나 한 자락 들어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구중궁궐이라는 말 아시죠? 9겹의 담장으로 둘러싸인 깊고 깊은 궁궐. 겉으로 보면 왕비마마들이 비단 치마 입고 우아하게 거니는 치상 낙원 같지만요. 사실 그 높은 담장 안쪽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비녀들의 전쟁터였습니다. 오늘 우리 다방에 모신 손님들은 조선 역사를 아주 그냥 뒤흔들어 놓은 센 언니들입니다. 천안 신분에서 국모 자리까지 올라갔지만 결국 사약을 마신 조선판 신데렐라 장희빈, 며느리 얼굴을 손톱으로 긁었다고 쫓아낸 호랑이 시어머니 인수대비, 그리고 아들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치마폭의 여왕 문정왕후까지. 이 여인들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서 독해질 수밖에 없었던 비운의 여인들이었을까요? 오늘 신반장이 내명부의 그 살벌하고도 은밀한 속사정 아주 싹 다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역사다방의 첫 번째 주인공.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여인 장희빈입니다. 본명은 장옥정이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도 많이 봐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우리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일단 이 여인의 출신부터가 기가 막힙니다. 양반집 규수가 아니에요. 중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통역관인 역관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계급 사회 아시잖아요. 반상구별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감히 중인 출신이 왕비가 된다. 이건 뭐 지금으로 치면 말단 계약직 사원이 대기업 회장, 사모님 되는 것보다 더 힘든,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장옥정에게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모였습니다. 얼마나 예뻤냐고요? 점잖기로 소문난 조선의 기록, 조선 왕조실록에 여인의 외모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장희빈에 대해서는 딱 한 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잠옷 얼굴이 아름다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예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국지색이었다는 겁니다. 숙종 임금도 남자 아니겠습니까? 처음 본 순간 그냥 넋이 나가버린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예뻐서 왕비까지 됐을까요? 에이, 그럴 리가요. 궁궐이 어떤 곳입니까? 숙종은 아주 계산이 빠른 정치구단이었습니다. 당시 조정은 서인들이 꽉 잡고 있었는데 왕 입장에서는 이 콧대 높은 서인들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게 장희빈입니다. 장희빈의 뒤에는 남인 세력이 있었거든요. 숙종은 장희빈을 이용해서 서인들을 몰아내고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장희빈은 왕의 사랑이자 가장 날카로운 정치적 무기였던 셈입니다. 결국 사단이 납니다. 숙종은 조강지처였던 인현왕후를 투기가 심하다는 이유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어이 장희빈을 앉히죠. 중인 출신의 장옥정이 조선의 국모가 된 순간, 이건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장희빈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짜릿했던 순간이었을 겁니다. 봐라, 내 발 아래 조선이 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화무시비롱이라 열을 붉은 꽃 없다고 했죠? 숙종의 사랑은 식어갔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으로도 남인들이 너무 커버리니까 숙종 입장에선 이제 장희빈이 부담스러워진 겁니다. 결국 숙종은 다시 변심합니다. 쫓아냈던 인현왕후를 다시 불러들이고 장희빈을 도로 희빈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롤러코스터도 이런 롤러코스터가 없죠. 왕비에서 후궁으로 추락한 장희빈, 그 속이 오죽했겠습니까? 여기서 장희빈이 멈췄으면 목숨은 부지했을 텐데 도끼가 오를 대로 오른 그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저주입니다. 자기 거처인 취선당 옆에다가 몰래 신당을 차려놓고 밤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한 겁니다. 인현왕후가 알아눕게 해달라고, 제발 죽어달라고 인현왕후 초상화에 화살을 쏘고 인형에 바늘을 꽂았습니다. 그 여자가 죽어야 내가 산다. 내 아들이 왕이 되려면 그 여자가 없어져야 해. 궁궐 구석구석에 흉물스러운 물건들을 파묻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인현왕후가 진짜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자 이 저주 사건이 발각되죠. 숙종이 이걸 보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어찌 이런 끔찍한 짓을. 아무리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라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숙종은 결국 그녀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자진을 명합니다. 말이 자진이지 그냥 죽으라는 사형 선고였죠. 자, 여기서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장면과 실제 역사가 갈립니다. 드라마에선 장희빈이 마지막에 우아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며 사약을 마시고 쓰러지죠. 에이, 천만의 말씀. 야사에 따르면 그날 취선당 앞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장희빈은 절대 순순히 죽지 않았습니다. 사약 사발을 집어던지고 대들보에 머리를 찌우며 발악을 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임금님 나오라고 해라. 결국 어떻게 됐냐고요? 군졸들이 달려들어서 팔다리를 꺾어 누르고 억지로 입을 벌려서 대나무 통을 꽂아 사약을 들이부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여인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숨이 끊어지기 직전 장희빈이 내 아들 세자를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세자 훗날의 경종이 울면서 달려왔죠. 엄마와 아들의 눈물겨운 상봉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장희빈의 눈빛이 변하더니 아들을 와라. 껴안으면서 손을 뻗어 세자의 중요 부위를 있는 힘껏 잡아당겨버린 겁니다. 위시왕조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다 망해버려라. 얼마나 세게 잡았는지. 세자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지르며 기절했다고 해요. 실제로 훗날 왕이 된 경종은 평생 시름시름 앓았고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저주가 통한 걸까요? 어떻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남편에 대한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홀로 남겨질 아들을 데려가고 싶었던 비뚤어진 모정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장희빈은 독약을 마시고 죽은 게 아니라 평생 꾸었던 그 헛된 꿈과 야망을 마시고 죽은 건 아닐까? 신반장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손님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기센 시어머니 시월드의 끝판왕, 바로 인수대비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왕도 아니었어요. 세자 시절에 요절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됐으니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보통 여자 같으면 팔자 타령이나 했을 텐데 인수대비는 달랐습니다. 눈빛부터가 아주 형형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내 남편은 왕이 못 됐지만 내 아들은 기필코 왕으로 만든다. 그래서 아들 자을상군, 훗날의 성종 임금을 아주 혹독하게 키웠습니다. 아들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되려면 백성보다 부지런해야 한다. 잠이 오느냐? 자신도 밤새워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여자들을 위한 훈육서인 내운이라는 책까지 직접 썼을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니 성종이 얼마나 효자였겠습니까? 어머니 말이라면 껌뻑 죽는 마마보이 기질도 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철의 여인 앞에 눈엣 가시 같은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바로 성종의 계비 윤씨입니다. 윤씨는 예뻤습니다. 성종이 아주 푹 빠져 살았죠. 하지만 인수대비 눈에는 영 마뜩지 않았습니다. 왜냐? 며느리 윤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거든요. 남편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질투심이 하늘을 찔렀죠. 왕이 후궁 처소에라도 가는 날이면 윤씨는 난리가 났습니다. 후궁들 저주한다고 방에 부적을 붙여놓질 않나, 비상을 숨겨놓질 않나, 심지어 왕의 발자국 소리를 엿듣겠다고 밤새 문 밖을 서성거리기도 했습니다. 깐깐한 유교 원리주의자 인수대비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어땠겠습니까? 저런 천박하고 투기 심한 여자가 내 아들 옆에 있다니. 국모 자격이 없다. 그 속에서 천불이 났을 겁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기싸움, 궁궐 바닥이 아주 살얼음 판이었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사단이 납니다. 역사적인 그날, 성종과 윤씨가 부부 싸움을 하는데 윤씨가 홧김에 손을 휘두르다가 금한왕의 용안,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린 겁니다. 쫙! 순간 정적이 흘렀겠죠. 감히 하늘 같은 임금님의 옥체에 상처를 내다니?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라 역모나 다름없는 대형 사고였습니다. 다음 날
인수대비가 아들 얼굴에 난 상처를 봅니다. 뚜껑이 열렸죠. 안이 폭발했습니다. 저런 폐악무도한 년을 당장 쫓아내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저 꼴 못 본다. 성종은 사실 좀 봐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사랑했던 부인이고 세자의 엄마잖아요. 하지만 어머니 등살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윤씨는 패비가 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고 맙니다. 쫓겨난 걸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인수대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려두면 훗날 화근이 된다. 결국 사야까지 내리게 만듭니다. 윤씨는 피를 토하며 죽어가면서 자신의 피가 묻은 척삼을 어머니에게 건넸다고 하죠. 내 아들이 왕이 되거든 이 피 묻은 옷을 보여주세요.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전해주세요. 세월이 흘러 그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바로 조선 최악의 폭군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이 어머니 죽음의 비밀을 알게 된 날 궁궐은 피바다가 됐습니다. 눈이 뒤집힌 연산군은 칼을 들고 할머니 인수대비의 침전으로 쳐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를 왜 죽였습니까? 왜? 야사에 따르면 흥분한 연산군이 병석에 누운 할머니를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합니다.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죠. 평생 며느리를 잡았던 호랑이 시어머니 인수대비. 결국 그토록 아꼈던 손자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그 충격으로 얼마 뒤 세상을 떠납니다.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업보가 손자의 관기가 되어 돌아온 겁니다. 인과응보가 따로 없죠? 마지막 손님입니다. 앞선 두 분도 대단하지만 이분 앞에선 명함도 못 내밀지도 모릅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인 문정왕후입니다. 드라마 여인천하 기억하시죠? 왜야? 왜 하던 그분 맞습니다. 중종 임금의 세 번째 왕비였는데 아들 명종이 12살에 왕이 되자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수렴청정, 발을 들이우고 정치를 듣는다. 말이 좋아 듣는 거지 사실상 자기가 왕 노릇을 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보통 수렴청정은 왕이 성인이 되면 그만두는 게 관례거든요. 그런데 문정왕후는 아들이 20살이 넘어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조선을 쥐락펴락했습니다. 대신들이 왕한테 보고를 안 해요. 다 문정왕후 눈치만 봅니다. 발 뒤에서 안이 되옵니다. 하고 호통을 치면 정승 판서들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으니까요. 권력이 고이면 썩는 법이죠. 문정왕후는 자기 핏줄인 소윤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 중심에 남동생 윤원영, 그리고 그 유명한 첩 정난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국정을 아주 떡 주무르듯 했습니다. 뇌물 안 바치면 벼슬도 못하고 뇌물 바치면 죄인도 풀려났습니다. 매관매직이 판을 쳤죠.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굶어 죽는데 정난정의 창고에는 쌀이 썩어 나갔다고 합니다. 나라가 아주 개판이 된 겁니다. 거기다 문정왕후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승려보호를 왕사로 임명하고 숭유억불 정책을 뒤집어서 절을 짓고 승려를 뽑는 과거시험까지 부활시켰습니다. 선비들이 난리가 났죠. 전하, 요승을 몰아내소서 하고 토끼 들고 상소 올리고 했지만 문정왕후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니들이 떠들어봐라. 내 아들이 왕인데 누가 날 막아? 배짱 하나는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이런 엄마 밑에서 제일 불쌍한 건 누구였을까요? 내 아들 명종 임금입니다. 명종도 나름 왕인데 정치를 해보고 싶었겠죠? 그래서 가끔 엄마 뜻을 거스르려고 하면 바로 호출이 떨어집니다. 주상, 당장 이리 오세요. 야사에 따르면 문정왕후는 다 큰 임금님 종아리를 걷게 하고 회초리로 때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감히 내 말을 어겨? 왕이 엉엉 울면서 빌었다고 하니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뭡니까? 명종은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니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기가 약한 명종은 화병을 얻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34살 젊은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후사도 없이 말이죠. 어머니인 문정왕후보다 겨우 2년 더 살았습니다. 아들 잘 되라고, 우리 가문 잘 되라고 그 난리를 쳤는데 결과는 아들의 불행과 요절이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이 집안은 엄마가 아들을 이기다 못해 아주 잡아먹은 꼴이 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여인 문정왕후. 그녀가 죽자마자 동생 윤원영과 정난정도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했고, 그녀가 쌓아 올린 불교 중흥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조선을 망친 여인이라는 오명뿐이죠. 과도한 욕심의 끝은 결국 허무함이라는 걸 역사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다방에서 만나본 새 여인 어떠셨나요? 사랑에 미쳐서 독약을 삼킨 장희빈, 아들 지키려다 며느리 잡은 인수대비, 욕심이 지나쳐서 아들까지 병들게 한 문정왕후. 물론 악독한 짓도 많이 했지만 한편으론 남자들이 지배하던 그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쳤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지만 그 이면에는 이렇게 피눈물 흘린 여인들의 사연도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우리 신반장의 역사다방 단골 손님이 되어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찻값 대신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맛있는 역사 이야기 끓여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